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5%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2만 불을 회복을 했고, 이더리움 역시 7% 정도 상승을 해서 지금은 1100불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1% 정도의 상승으로 0.32달러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더 보면 4시간 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5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삼각 수렴의 상단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24,000불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21,100불대로 눌림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저항을 보면 며칠 전에 29,000불대 여기를 맞고선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 29,000불대가 첫 번째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한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반등이 나오려면 이 하락 추세를 뚫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5%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포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5포인트 상승을 한 19포인트가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인데, 그래도 익스트림 피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인트가 높았던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수치가 20을 넘게 되면 익스트림 피어에서 벗어나서 아마 피어 단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내일의 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벗어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같이 한번 보면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어제 미국은 독립기념일이어가지고 휴장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열렸는데 현재 1.3%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2330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가까스로 종가가 2300포인트에 딱 멈췄었거든요. 다행히 지금 한국 증시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함께 올라주고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한국 CPI가 오늘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5.4%였는데 오늘 발표는 6%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의 발표치가 피크아웃을 찍을지 아니면 또 다음 달에 최고치를 찍을지를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가 지수가 참 심각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CPI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암호화폐 시장이나 우리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이 러시아 휴전 가능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시장이 반응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이 러시아 휴전 선포 가능성에 상승세를 탔다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 휴전 관련해서 좀 기사를 보면, 이것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휴전 선포할까? 푸틴 목표 달성 임박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러시아에서 휴전을 선포할까라고 이 내용을 좀 보면, CNN은 5일 돈바스를 러시아 영토로 만들려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가 가까워졌다면서 러시아가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돈바스 지역을 장악한 만큼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어제 러시아가 여기 최후 보루로 꼽혔던 리시찬스크를 점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현재 대부분의 돈바스 지역을 장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휴전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한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우크라이나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러시아 휴전 선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반대한다 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고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89%가 반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89%면 거의 다 반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국군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이 우크라이나가 이 돈바스 지역을 내주면서까지 휴전을 할 생각은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의 피해가 또 크기 때문에, 특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도 큰 피해를 보고 있어서 내심 유럽도 휴전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뭐 아무튼 지금 이 가격 상승이 이 휴전 가능성으로 오른 것이라면 반대로 이렇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반대를 해서 휴전을 안 하고 계속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이것에 따라서 다시 급락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이 강세로 전환됐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기사도 보면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가 FTX의 블록파이 인수는 약세장 끝을 알리는 신호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FTX의 블록파이 인수 결정은 암호화폐 약세장의 끝이 임박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의 사용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이 암호화폐 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 하워드 막스가 암호화폐의 사용 사례가 뭐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의 사용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번 약세장은 사이클 측면에서 장기 추세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 FTX가 뭐 디파이, 시파이 시장을 좀 끌어안으면서 이것이 약세장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로는 비트코인 약세장 끝자락 추세 반전 기대하면서 우리는 약세장 후반기에 있고 곧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평가 툴 푸엘 멀티플을 인용하며 이같이 분석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럼 요 푸엘 멀티플이 뭔지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이제 푸엘 멀티플인데 요 지표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 공급자 입장에서 요 지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산식이 이렇게 있는데 매일매일의 비트코인 발행 가치를 365일 1년 평균의 발행 가치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의 비트코인 발행 가치가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마우스로 쓰려니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1년 평균의 코인 발행 가치를 또 마찬가지로 1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 채굴의 발행 가치가 1000원인데 1년 평균의 발행 가치도 1000원이다 라고 하면 이 수치는 1이 돼서 여길 보시면 1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 요 선이 요 1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동안의 이 발행 가치 금액은 1000원 그대로인데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이 발행 가치가 만약에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요 수치는 2가 되겠죠. 그렇다면 2면은 요 선에 해당하는 그 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1년 동안의 가치보다 지금 현재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이 수치가 올라갔고 이 수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발행 가치보다 현재 오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 수는 양수를 띠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반대로 1년 동안의 발행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4로 바꿀게요. 그리고 오늘의 발행 가치는 2,000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은 0.5가 되겠죠? 이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0.5면 요 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발행한 가치보다 현재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채굴자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그냥 간단히 이 표로 보면 지금 이제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 영역이 있고 여기에 빨간색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녹색 상자의 진입은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던 구간이고 이 빨간색 영역은 여기에서 판매한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차익을 제공했던 그 영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록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는 큰 수익을 안겨다 주었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빨간색 영역에서는 이 구간에서 팔았을 때 큰 수익을 또 안겨다 준 영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은 매수 영역이고 이 빨간색은 매도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이렇게 초록색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제 초록색 영역에 들어왔는지를 보면 이때가 지금 코로나 때 그때 이 초록색 영역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때도 들어왔는데 이때도 2018년도부터 하락을 쭉 해서 마지막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영역이고 또 과거에도 최대 80%대까지 빠졌을 때 그 영역에 이제 이 초록색 부분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초록색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 지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영역도 좀 보면 이 빨간색 영역은 매도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들어와 있고 이때도 들어와 있고 2018년 최고점을 찍었을 때도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를 보면은 작년 4월 달에도 이 목전에 두고선 실제로 진입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실질적인 가장 큰 고점은 이 11월 달에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빨간색 영역은 한참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점은 지금 계속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다음 상승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 빨간색 영역에 진입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지금 현재 이 초록색 구간의 매수 구간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이 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푸엘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푸엘이냐면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이 데이비드 푸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푸엘 멀티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또 오늘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 셀시우스가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대출 1.2억 달러를 상환을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청산 가격이 4,967달러로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만 불이니까 뭐 4,900달러면 5,000달러라고 치면 5,000달러까지 낮췄다는 얘기는 이제 셀시우스가 청산의 리스크는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시우스가 청산의 리스크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 파산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이 셀시우스의 리스크는 지난달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설령 셀시우스가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장의 충격은 뭐 그렇게 큰 충격을 줄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왜 또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또 셀시우스랑 비슷한 플랫폼을 가진 이 코인 대출업계 볼드라는 곳에서 2,500억 이상 인출을 중단한다 라고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 대출 플랫폼이 인출을 중단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의 경고 등이 계속 켜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나온 기사임에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파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그 리스크를 이미 반영했다라는 이 방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셀시우스를 FTX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포기를 했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FTX가 이 셀시우스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인수를 고려했으나 셀시우스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포기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나온 뒤에 또 셀시우스는 150명 정도 정리해고를 한다는 기사와 함께 뭐 며칠 전에도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이 셀시우스를 두고 경쟁사인 넥소하고 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셀시우스가 인출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인출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이용자들이 또 모든 자산을 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뱅크런이 일어나기 때문에 셀시우스는 다시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시우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지만 다시 출금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이 뱅크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수하는 주체가 이렇게 골드만삭스의 전통 금융가가 된다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이 전통 금융가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직접적으로 뛰어든 투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셀시우스는 결국에 누구한테 인수가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수만 된다면 이렇게 FTX가 블록파이를 인수한 것을 호재로 본 것처럼 셀시우스도 마찬가지로 큰 호재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거다라는 기사도 있지만 이것처럼 아직 계속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돈나무원이 이 캐시우드가 만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 페드가 다가오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런 경우에 최근 10여 년 만에 최악의 분기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크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공급망 이슈, 전쟁 이슈, 금리 인상 뭐 어느 것 하나가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하우드막스도 바닥은 누구도 모른다고 했고, 하지만 바닥을 찾기보다는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더 떨어지면 더 사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하우드막스는 비트코인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라 주식을 염두에 두고 말했지만, 저는 이 암호화폐 자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을 보시면 이 금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걸 보면 저장하는 데 있어 비트코인 대 금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금괴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요 화살표를 보면 요 검은 색깔, 요게 이 USB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보관한다면 이렇게 수많은 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금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금을 갖고 내가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이 동일한 가치도 그냥 이 USB만 담아 놓으면 내가 전 세계 어디든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꼭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자산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 전에도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이 미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 암호화폐가 미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하시고, 또 비트코인 외에도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암호화폐에 꼭 투자를 하셔서 다가오는 미래에 나의 자산과 부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